먹지 마세요. GMO 우등도서관에서 빌렸습니다. 우리 식탁을 점령해버린 유전자 조작 식품의 모든 것 먹지 마세요. 유전자 식품들이 이렇게 마틴 치틀, 킴벌리 윌슨 지음, 김원영 옮김. 먹지 마세요. 법인 성장 호르몬. 미국에서 몬탄소사가 제조하고 포실락이라는 브랜드로 판매되는 BGH는 우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젖소에게 주사된다. 남아도는 유제품을 처리하기 위해 거의 주기적으로 잉여 생산량을 폐기 처분하는 나라에서 굳이 우유의 생산을 늘릴 필요가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기는 하지만 이 호르몬이 우유의 생산을 증가시킨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을 달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다. 유방 감염 등 이미 잘 알려진 젖소의 건강에 대한 문제 외에 이 호르몬은 인간의 건강에도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 1995년 미국 국립보건연구원의 컨퍼런스에서 다음과 같은 RBGH 부작용이 지적되었다. 유방암 발병, 위장에 대한 RBGH 국소적인 영향으로 직장암 발병, 신체가 급성장하는 사춘기에 어린이의 골육종 발병, 폐암과 관계, 종양의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혈관 신생, 최근 들어 95년 국립보건 컨퍼런스에서 IGF-1이 위장의 상부에서 급만성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자인지에 대해 정확한 규명을 권고했다. 이러한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미국인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RBGH 주사를 맞은 젖소의 우유를 마시고 있다. 미국 정부가 이 호르몬을 승인한 것은 RBGH를 먹인 쥐가 동물학적으로 아무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는 연구에 근거한 것이었다. 만약에 그 연구에서 어떠한 변화라도 있었다면 인간을 대상으로 한 더 심층적인 연구가 요구되었을 것이다. 앞장에서 거론한 바 있는 1998년 출판된 캐나다의 공백 보고서를 보면은 RBGH를 먹인 쥐의 상당수, 즉 20에서 30%가 분명히 면역학적인 변화를 보였음을 알 수 있다. 어떤 수컷쥐는 갑상선 낭종과 전립선 침륜을 나타냈다. 이러한 변화는 RBGH가 인간의 면역 체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암을 발병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1998년 12월 식품안전센터를 비롯한 10여 곳의 혈관 신생, 그러니까 혈관이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새로운 어떤 신생이 생긴다는 건데, 단체에서 FDA에서 RBST의 승인을 처리해달라는 청문서를 제출했다. 식품안전센터의 앤드류 킴브렐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법정에서 우리가 기만당했다고 진술할 것이다. 본질적으로 이 일은 정부와 몬산토 사이의 사기 행위다. 그들은 법정에서 RBGH 주사를 맞은 젖소의 우유로 생산된 제품을 섭취해도 인체의 건강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우리는 그 진실이 아님을 알고 있다. 캐나다의 공백 보고서, 여러 나라에서 RBGH 사용 금지 조치, 미국과 유럽에서 도출된 여러 연구들이 한결같이 법인 성장 호르몬과 관련해서 실제적이고도 분명하게 인체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미국에서 공급되는 우유의 15에서 30%가 RBGH 주사를 맞은 젖소에서 생산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 유기농 표시나 RBGH 우유라는 기본적인 라벨을 우유에 부착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자기 가족에게 유전자가 조작된 성장 호르몬이 들어있는 유제품을 먹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표시나 대안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에서는 소비자가 이 책의 10장을 펼쳐보고 자신과 가족들에게 안전하다고 느끼는 식품만 소비할 수 있는 선택권을 얻기 위해 전국적인 노력에 동참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거의 없다.
유전자 조작 식품은 안전한가? 이 장에서는 유전자 조작 식품과 관련해서 건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어 보았다. 유전자 조작 항의 피토에스트로겐 감소나 혹은 보빈 성장 호르몬에 관한 동물 연구에서 제기된 인체 유해성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 등의 사례에서 소비자들이 유전자 조작 식품을 피하고자 할 만한 이유는 얼마든지 있다. 제초제 내성 유전자 조작 식품의 섭취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같은 사례에서는 여전히 과학적으로 규명해야 할 부분이 많다. FDA가 유전자 조작 식품의 표시제를 강제하지 않고 안전 테스트 또한 일률적으로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예외적인 사례에 속한다면 미국 정부는 소비자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단 말인가? 유전자 조작 식품의 옹호자인 후보 연구소의 헨리 밀러는 FDA는 새로운 식물 품종의 관리, 프리마켓 리뷰, 집중적인 과학적인 안전 테스트 등과 같은 일상적인 식품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그 후에 그는 FDA가 단지 강제되지 않는 비공식적인 자문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생명공학 기술에 의해 만들어진 식품의 개발 과정을 뒤쫓고 있을 뿐임을 지적했다. 이러한 모든 사태를 보아 결론은 명백하다. 현재 상황에서 시장에 반드시 필요한 유전자 조작 식품은 하나도 없다. 생산자에게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지 모르나 소비자의 관점에서는 필요한 것은 건강에서는 도움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유전자 조작 식품에 대해 그보다 더 나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동등의 가치를 지닌 다른 대안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만약 GMO가 소비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면, 그리고 현재 혹은 미래에 소비자의 건강에 해를 끼칠 것으로 여겨진다면 왜 우리 자신과 가족들의 건강에 대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가? 아직 안전성도 검증되지 않았고 우리의 건강은 소중한 것이기에 GMO를 먹는 일은 피해야 한다. 그리고 더 알기 위해서 계속해서 읽어야 한다. 알 권리 챕터 4. 찰스 영국 왕세자의 이야기가 나는 개인적으로 유전자 조작에 의해 생산된 어떤 것도 먹을 생각이 없거니와 유전자 조작 식품을 알면서도 그러한 음식을 내 가족이나 손님들에게 내놓지 않을 것이다.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매우 많다는 증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찰스 왕세자가 그렇게 말했나요? 가축을 기르는 목장주들에게는 따라야 할 규칙이 있다. 이를테면 도축을 앞둔 가축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약물을 투여해서는 안 된다. 해당 약물이 체내에 남아 도축된 가축의 고기가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도축장은 날마다 연방 검사관의 감시를 받는다. 햄버거를 파는 패스트푸드 체인은 지방보건당국으로부터 인가와 검사를 받아야 한다. 체인점의 종업원들 역시 각 지방 및 주보건당국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규칙과 규정이 있는데도 아이들은 여전히 오염된 햄버거 때문에 병을 얻는다. 영국에서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검사 방법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질병을 발견하지 못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 병은 바로 광우병이다. 광우병.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이 선택하는 식품이 안전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음식을 준비할 때 건강과 안전에 소홀하거나 불신하지 않으리라고 전적으로 믿을 만한 사람이 오직 자신뿐이라는 사실을 종종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올바른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식품은 먼 곳에서 생산되어 포장 속에 거려진 채 운반된다. 그러므로 소비자는 그 포장에 붙어있는 라벨에 많은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유전자 조작 식품이란 본질적으로 비밀스러운 방법에 의해서 변화가 가해진 식품이며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보통의 소비자로서는 삽입된 유전자가 있는지 여부를 테스트할 방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GMO에 관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표시된 내용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유전자 조작 식품의 제조사들은 그러한 식품 표시가 무지나 감정에 따른 그릇된 결정을 내리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거부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GMO임을 표시하는 라벨을 부착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다른 성분, 품질, 함량 또는 특성에 대한 표시가 문제가 될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미국에서 팔리는 캔디 봉지에는 수많은 정보들이 적혀 있다. 포장 겉면에는 그 포장 안에 몇 개의 캔디가 들어있는지, 캔디 하나의 중량은 얼마인지, 포장 전체의 중량은 얼마인지에 대해 온수와 그램 단위로 모두 표시되어 있다. 유대 교인들은 위한 특별한 식품을 가리키는 파르브라는 표시도 있고, 캔디에 파르브, 육류나 이렇게 파르브는 중성이라는 의미, 파르브 들어있지 않은 것들의 리스트도 있다. GMO 제조사들이 GMO 프리라는 표시를 붙이는 것에 특히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흥미로운 일이다. 캔디에는 무엇이 들어있지 않은지 라벨을 확인해 보자. 무설탕, 무스카린, 뮤뉴트럴 스위트, 무인, 공향로, 무인공색소, 무소금, 무지방, 무콜레스테롤, 카페인, 무첨가, 무방부제, 무MSG, 우리가 알기로는 설탕, 스카린, 뉴트러스위트 또는 위에 언급된 다른 성분의 제조사들이 이러한 일반적인 성분 표시가 소비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로비를 한 적이 없었다. 없어도 이렇게 사탕에는 이렇게 표시한다 이 말인가요? 뉴트리션 팩트, 이렇게 뉴트리션 팩트, 영양 정보, 콜레스테롤 얼마 이렇게, 트랜스 지방은 제로 뭐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거죠. 제로, 총 탄수화물이 얼만데 영양소 기준치 이렇게 한다는 거죠. 식품 포장에 적혀 있는 다양한 성분 표시들, 소비자들은 이러한 성분 표시를 통해 자신이 먹는 식품 속에 어떤 성분이 얼마나 함유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곡물 씨앗, 야채, 포장의 뒷면에는 캔디의 성분 목록과 미국의 경우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영양성분 분석표를 비롯해서 많은 사실과 숫자가 빼곡히 적혀 있다. 그러나 많은 유전자 조작 식품이 재배되고 판매되는 미국에서 유제품에 함유된 극소수의 성장 호르몬을 제외하고는 어떤 식품 속에 GMO가 들어있는지의 여부를 알아낼 길은 없다. 이 장에서는 GMO 논쟁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매우 핵심적인 문제를 살펴보려고 한다. 바로 자신이 먹는 음식에 대한 알 권리이다. 알 권리. 미국의 유전자 조작 식품 성분 표시는 자신이 먹는 식품이 유전자 조작 식품인지 아닌지는 소비자들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샐러드에 들어있는 토마토와 프라이팬에 두른 기름이 모두 위험하다. 청량 음료 역시 유전자 조작 옥수수 전분당이 들어있을지 모른다. 성분 표시가 없으면 그 제품이 유전자 조작 식품인지 혹은 유전자 조작 성분이 들어있는 식품인지 알 수가 없다. 간단히 말해서 자신이 뭘 먹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다. 성분 표시 문제에 대단히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소비자들의 알 권리가 위태롭기 때문이다. 성분 표시 논쟁의 핵심은 기업들이 자신들의 제품을 상업적으로 광고할 권리와 소비자로서 사와 먹고 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기본적인 알 권리 사이의 투쟁이다. 소비자들에게 성분 표시가 없는 유전자 조작 식품을 먹도록 한 것에 대해 어떤 사람은 매우 비민주적이며 기업의 이익에만 지나치게 치우치는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시장에서 기업의 상업적인 권리가 시민들의 권리와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보다도 우선하도록 허용해야만 했을까? 소비자들은 다국적 기업들이 자신과 가족들의 건강을 가지고 실험을 하도록 놓아두지 말고 직접 나서서 유전자 조작 식품의 성분 표시를 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유전자 조작 식품을 만들어낸 농업 관련 거대 기업에게는 안전을 입증할 책임, 건강 환경 문제가 대두될 때에는 의무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우리는 검증되지 않은 기술의 산물을 분석도 하는 달갑지 않은 처지에 놓여 있고 우리 스스로 그것의 안전성을 증명해야 하는 책임까지 떠맡게 되었다. 대중들은 안전의 비용과 환경 테스트 같은 이런 부담들을 짊어져야 할 이유가 없다. 게다가 예전부터 우리는 이러한 기술을 요구한 적도 없으며 그것으로부터 어떠한 이득도 누릴 것이 없다. 현재로서는 유기농으로 재배된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GMO를 피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그러나 이 방법 역시 절대적으로 안전한 것은 아니다.
유기농 재배자가 텃밭을 일구는 사람들 역시 유전자가 조작된 종자를 쏘가서 사기될 가능성이 있다. 많은 유전자 조작 종자 역시 성분 표시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몬산토사가 최근 내놓은 뉴리프 상품 가이드와 종자 자료집의 어디에도 유전자 조작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지 않는다. 유전공학에 익숙하지 않은 농부들은 자신들이 사고 기르고 슈퍼마켓에 내다 파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를 수도 있는 것이다. 이 장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뉴리프 감자는 벌레 잡는 레이드처럼 살충제로 간주되어서 환경보호구역에 감독을 받는다. 그러나 성분 표시가 없다면 누구라도 이 감자 텃밭에서 기를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수평적인 유전자 전이 때문에 유기농 농장도 인근 밭에서 날아온 유전자 조작 꽃가루에 오염될 수 있다. 이러한 오염은 바람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고 벌에 달라붙은 꽃가루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웃 농부들끼리 농기구나 기계를 서로 빌려 쓰면서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러한 오염 때문에 유기농 씨앗을 뿌리고 완벽하게 유기농의 기준을 지킨 농부들조차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유전자 조작 작물을 기르고 팔 수 있는 것이다. 큰 비용이 드는 복잡한 테스트만이 DNA 오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식품 생산자들은 종종 여러 경로를 통해서 다양한 재배자들에게서 옥수수나 콩을 구입해서 쓴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유전자 조작 작물과 보통 작물을 분리해서 취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많은 식품 생산자들은 소비자나 유통업자들에게 어떤 상품에 유전자 조작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지 알려줄 수 없다. 현재 FDA는 재배자, 식품 제조사, 종자 판매자 등에게 그들의 제품의 유전자 조작 여부를 표시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순전히 자발적으로 성분 표시를 하는 시스템이므로 이를 준수할 기업이 거의 없으리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농업 관련 기업들은 유전자 조작 식품에 대한 수요는 낮은 반면에 그 성분 표시에 대한 요구는 매우 높다는 것을 여론조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성분 표시는 유전자 조작 식품의 상업적인 실패를 의미할 수도 있다. 생명공학 기업들과 농업 관련 기업들이 유전자 조작 식품에 성분 표시를 하지 않고 버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유럽 여러 나라의 소비자들 그리고 일본과 몇몇 나라의 소비자들은 성분 표시를 통해서 제품에 들어있는 유전자 조작 성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유전자 조작 식품의 성분 표시가 비현실적이라든가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든다는 GMO 제조사들의 주장이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GMO 제조사들이 미국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들을 바다 건너 다른 나라에서는 매일 실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의 제품들을 먹기가 신뢰가 어렵다라는 건데요. 자발적인 성분 표시. FDA는 단지 소비자들이 알고 싶어한다는 이유만으로 무언가를 표시하도록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제임스 메리언스키 FDA 생명공학 코디네이터. FDA는 1992년부터 마지못해 자발적인 GMO 성분 표시를 허용했다. 몇몇 회사들, 대부분 유기농 재배자이거나 건강식품 기업들은 자사의 식품에 성분 표시를 하고 싶어 했다. 그러나 미국에서 판매되는 수많은 식품들은 여전히 GMO 성분 표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정책은 유전자 조작 식품을 규제하는 데 그다지 효과가 없다. 자발적인 식품 표시 정책은 기업들이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만드는 온건한 첫 단계다. 그러나 자발적인 시스템은 공정하지 못한 식품 생산 시스템을 만들어낸다. 종자 판매자가 자기 회사의 종자의 성분을 표시를 부착할 수도 있지만 공정한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는 한 이런 유전자 조작 종자에 대한 정보는 재배자, 중간 가공업자, 판매자, 소비자에게까지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다. 정보가 식품 생산의 각 단계에 참여하는 모든 당사자들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면 자발적인 표시제는 총체적으로 불충분한 수준에 머무르고 말 것이다. 회 전문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다. 민주당, 공화당, 나아가 의회의 안전위원회까지
막대한 기부금을 낸 몬산토사는 클린턴 행정부 인사들의 실질적인 은퇴 후 보금자리가 되었다. 무역과 환경 보호를 담당하던 정부 관료들 그리고 클린턴 행정부에서 개용된 인사들은 공직을 떠난 뒤에 몬산토 이사회의 여직에 등용되었고 몬산토사와 여러 생명공학 기업 경영진들은 회사를 떠난 뒤 같은 회전문을 따라서 행정부와 규제 당국의 여직을 차지했다. 토론토 글로브 앤드 메일 1995년 2월 20일 몬산토사의 RBGH 상품인 포실락의 승인 과정에서 유전자 조작 식품에 대한 FDA 규제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포실락의 승인이 진행되는 동안에 FDA는 축산품 생산자들이 자신들의 상품에 RBGH 프리라는 표시를 부착하는 것을 금지하는 성분 표시 정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동물의 건강에 대한 RBGH 부작용을 두고 논쟁이 벌어지자 버몬트주에서는 RBGH 함유가 모든 유제품의 성분 표시를 부착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버몬트주 법은 소비자들에게 자신들이 마시는 우유에 무엇이 들어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주고 RBGH 주사를 맞은 주스의 우유를 대체할 다른 선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을 보호하고자 했던 것이다. 몬산토사는 버몬트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버몬트주의 성분 표시법으로 인해 헌법에 보장된 몬산토사의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주장이었다. 보도에 따르면 마이클 테일러는 몬산토사에서 일하고 있을 때 미국의 각조에서 RBGH 함유 유제품에 대한 성분 표시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위헌인지 아닌지에 대한 의견을 회사에 제출했다. 즉 테일러는 몬산토사가 각조 또는 다른 회사들 자사 제품에 몬산토사의 약물이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대중에게 알리고 싶어하는 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었던 것이다. 위헌의 일치인지 마이클 테일러는 FDA가 몬산토사의 RBGH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던 바로 그 시기에 FDA에서 일하고 있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과거 몬산토 직원이었던 마이클 테일러가 FDA의 RBGH 성분 표시에 관한 정책 개발을 책임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테일러의 도움으로 FDA는 RBGH 처리를 한 우유가 보통 우유와 다르지 않다고 발표했고 그 후 테일러는 몬산토사로 복직했다. 서로 그 주거니 받거니 했다 이 말인데요. FDA와 농업 관련 거대 기업의 관계는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든다. FDA가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일한다면 일반 대중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누구란 말인가? FDA의 RBGH 승인을 둘러싼 정황은 관리감독기구에 그들의 감독을 받아야 할 대상이 부패와 고려를 이룬 전형이다. 몬산토사와 관계 맺고 있던 FDA 관료는 마이클 테일러만이 아니었다. 수의학자 마그렛 밀러 몬산토사의 RBGH 승인 신청서를 검토했던 수잔 시첸 등도 몬산토사에 몸담았던 인물이다. 소비자단체 대표는 베티 마티니는 이제 FDA는 생명공학 기업들의 워싱턴 지사라고 불릴 만큼 그 기업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말한다. 아일랜드, 캐나다,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에스파냐, 포르투갈, 이탈리아,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그리스, 뉴질랜드, 호주, 이스라엘 등 많은 나라들은 RBGH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FDA가 RBGH 옹호하는 것은 소비자 요구에 전혀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에도 맞지 않은 처사이다. 이렇게 이런 나라들이 금지하고 있다 이 말인데요. RBGH 프리 미국의 소비자들이 RBGH가 FDA 승인 절차를 예외적으로 쉽게 통과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을 때 버몬트주에 본사를 둔 벤앤드 젤이라는 아이스크림 회사는 RBGH 유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자사의 제품에 RBGH 프리라는 표시를 부착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벤앤드 젤이사는 미국 몇몇 주 이를테면 일리노이주 같은 곳에서 이 제품에 RBGH 프리 표시를 부착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이 제품에 각 주의 사정에 따라서 다른 상표나 표시를 부착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벤앤드 제리를 비롯한 다른 유제품 회사들은 일리노이 주 법에 따라서 제품에 RBGH 프리 표시를 부착할 수 없게 되었다. 1997년 벤앤드 제리사는 스토니 필드 팜스 호울 푸드마켓
오가닉 밸리 낙농장 등과 함께 일리노이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일리노이주는 RBGH 프리 표시를 금지하는 성분 표시법을 폐지해야만 했다. 이 법이 중요한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수정허법 제1조를 위배했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이다. 벤앤제리사의 CEO 페리 오닥은 이 문제를 두고 일리노이주가 법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유감입니다. 그러나 이는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제조사들은 소비자들에게 어떤 제품이 어떻게 생산되었는지를 알려줄 수 있어야 하며 소비자들은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현재는 유제품에 RBGH 프리라는 표시를 부착할 수 있지만 FDA는 RBGH 프리의 의미를 약화시키며 계속적인 논쟁의 씨앗이 될 수 있는 한정구를 삽입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벤앤제리사의 RBGH 프리 표시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우리는 재결합형 보빈 성장 호르몬의 사용에 반대합니다. 우리 회사에 우유와 크림을 공급하는 가족 농장들은 자신이 기르는 젖소에 RBGH를 투여하지 않겠다고 써야 합니다. 그러나 FDA에 따르면 RBGH 투여하는 젖소와 RBGH 투여를 하지 않은 젖소 사이에 어떤 중대한 차이도 나타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그러한 차이를 보여준 어떤 테스트도 없었습니다. 라고 했던 거죠. 마더즈 앤드 아더즈와 버몬트 전원 같은 시민 단체들은 RBGH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서약한 유제품 생산자들의 리스트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렇게 RBGH를 이런 안 좋은 물질들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표시하도록 하는 기업을 갖자라는 거죠. 기업의 관점에서 무역은 농업의 미래다. 따라서 자유무역을 방해하는 것은 모두 말썽을 일으키는 존재일 뿐이다. 라고 우린다 피셔. 1997년 5월 15일 몬산토스의 연방정부 담당 부사장으로 임명된 2001년 2월 EPA 부국장으로 임명된 이런 한 사람이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 건강에 큰 위험을 준다 이 말인데요. 수십억 달러의 자금과 다양한 국적의 지도자들을 가진 농업 관련 기업들은 성분 표시에 드는 비용이 지나치게 높다는 이유로 반소비자적이고 성분 표시에 반대하는 자들의 입장을 변호하고 있다. 그러나 1998년 한 해 매출만 해도 각각 86억 4,800만 달러, 210억 달러, 247억 6,700만 달러에 달하는 몬산토, 노바티시, 두폰 등의 기업들이 돈이 없어 성분 표시를 못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믿기 어려운 변명일 뿐이다. 미국 유기농 기업 전체 1997년 한 해 매출이 40억 달러였다. 그러나 이 기업들은 식품의 생산 단계마다 농작물을 선별하고 성분을 표시한다. 일부 유기농 식품의 경우에는 비용이 더 들어가지만 그 비용은 성분 표시에 몇 글자 더 집어넣고 선적용 상자에 몇 글자 더 찍는 데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유기농 식품 가격은 높은 인건비와 생물학적인 안정을 위한 비용이 반영된 것이다. 일부 기업들은 소비자들이 지나치게 히스테리컬하며 잘못된 정보에 의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과는 반대로 생명공학 기업들은 가장 큰 목소리로 성토하는 사람들은 분자, 유전자 학자, 세포생물학자, 법률가, 의사, 소비단체, 농부들이다. 이들은 히스테리컬하지도 잘못 정보에 의존하지도 비과학적인지도 않다. 다만 GMO를 만드는 데 쓰이는 조잡한 기술과 그것이 처리할 수 있는 환경과 인간 건강에 대한 위험을 비판하고 있을 뿐이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법학 교수인 질리언 K 헤드필드는 이렇게 썼다. 소비자들의 저항을 비과학적인 히스테리로 보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많은 사람들은 식품을 선택하는 데 너무 어린 송아지 고기는 먹지 않겠다든지 대량 생산된 닭고기는 먹지 않겠다든지 비유기농 제품을 먹지 않겠다든지 등의 윤리적인 잣대를 갖고 있다. 만약에 생명공학 기업들이 소비자들에게 윤리적 환경적인 측면 우려를 강조하도록 했다면 소비자들이 그러한 우려를 바탕으로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을 비이성적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